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굿닥, 그다음에 또 이 마비톡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그 회사인 이 케어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앞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 굿닥이나 이 바비톡 같은 경우는 성형이나 미용 이런 쪽에 관련된 병원들에서 이 굉장히 이 병원과 이 환자들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점에서 이제 굉장히 큰 수익을 얻고 있고 실제로 지금 영업 워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이게 이제 비대면 진료나 이런 쪽에 사용되는 플랫폼으로 나름대로 요번 그 의료 대란 속에서 이 대형 병원들이 제 몫을 못 해줄 때 그 지역에 있는 중소병원들을 통해서, 그러니까 병의원이죠, 병의원들을 통해서 환자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굿닥이나 이 마비톡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의료 민영화로 가고 있는 길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 중소병의원들도 그 대형 병원 못지않게 자신만의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를 할 수가 있죠. 이번 올해 이제 가장 큰 이 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윤석열이 던진 의료 개혁이라는 말이 개혁이고 완전히 개악이죠.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형 병원의 전문의들이 거의 10,000명이 넘게 병원을 그만두고 나가게 만들어버린 그 의료 대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의료 플랫폼 쪽에 관련된 이 케어랩스는 나름대로 시장을 잘 잡고 뿌리를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름대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굿닥도 그렇고 바비톡도 그렇고 나름대로 자기 시장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. 자, 올 3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미디어 쪽, 이런 광고나 이런 쪽이죠. 이런 쪽에 32% 매출이 발생했고, 디지털 마케팅 해가지고 이러한 광고 홍보를 해주는 이런 마케팅 기획이나 제작 이런 대행을 해주면서 48%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 쪽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전체 매출액의 39%, 또 마케팅 쪽 이런 기획이나 제작 이런 것들 하는 게 38% 정도. 그다음에 솔루션 쪽, 이 병의원들이, 그러니까 개인 병의원이죠. 개인 병의원들이 이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그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이런 쪽이 한 20%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요번에 매출을 보시게 되면 지난해보다 이제 플랫폼 쪽에서는 지난해보다 좀 못하긴 해도 이게 의료 대란 속에서 벌어진 수익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이게 이제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작년 3분기와 이제 비교해 보게 되면 매출 외형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 영업 이익 면에서는 전년보다 훨씬 더 이 영업 손실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매출 내용이 커지기보다는 이제 영업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서 영업 비용을 줄이면서 여기서 발생을 한 것인데요.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단기 순손실은 작년보다 훨씬 줄긴 했지만 여전히 79억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. 근데 이러한 손실은 요번에 이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함으로 해서 이런 손실을 대부분 다 한꺼번에 이제 떨어내버리는 그런 상황이고,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마 이 웬만한 과거 부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끌어내서 요번에 빅베스를 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. 회계적으로 자신의 이제 본사 빌딩이죠. 본사 빌딩을 자기 모회사 쪽에 매각을 하고 현금을 받아서 과거 부실 한꺼번에 다 털어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. 대부분 이렇게 자산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 해서 현금을 대규모로 확보하게 되는 때에는
그 전해 년도에 그 직전 연도에 대부분 그 부실을 한꺼번에 다 반영을 해서 다 떨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. 이 회사 케어랩스도 이번에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. 그래서 지금 원익홀딩스 쪽 이쪽에 관련돼서 이제 원익홀딩스죠. 지금 이 회사가 이 원익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가장 위에 그 지주회사고 그 밑에 이제 원익홀딩스라고 중간 지주회사를 또 두고 있는데요. 이런 그 그러니까 모회사 쪽이죠. 모회사 쪽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보유 부동산을 매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쪽은 최대주 지분이 32% 정도 되고요. 그래서 이번에 유형자산 매각한 게 이게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그 토지와 건물인데 이게 745억 정도에 매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원익 머티리얼즈와 원익 큐브, CMS 랩 이런 쪽이 이제 세 군데서 같이 돈을 내서 이제 이 건물을 인수해 준 것이죠. 그래서 745억이 그 계약과 동시에 149억이 계약금으로 이번에 유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올해 부실은 이 돈으로 다 한꺼번에 떨어낼 수가 있어요. 자산 매각한 자금으로. 그리고 잔금 596억은 내년 2월 25일 날 유입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1분기 내에 이 잔금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그 과거 부실을 다 떨어볼 뿐이 아니라 1분기에도 나름 괜찮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커요. 이만큼의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. 근데 요번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케어랩스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된 이유는 이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가 연말이 되면 이제 거기엔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. 근데 요번에 이 심의위원들을 복지부가 대폭 물갈이하면서 이 보험사 쪽하고 이런 쪽에 이 사람들을 주요 이제 그 직장 가입 대표자나 이런 쪽에서 그 가입을 받게 되는 것이죠. 위원으로. 근데 이 위원들이 이렇게 이제 보험회사 쪽이 들어올 경우에는 보험사 측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영보험사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영리보험 쪽, 그러니까 영리보험뿐만 아니라 영리병원 쪽도 이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.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영리의료법인과 그러니까 영리병원과 이 전국민 의료보험 때문에도 영리병원을 못하게 함으로 해서 의료 민영화가 안 돼 있는 나라죠. 근데 의료 민영화를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그 비싼 그 민영 보험을 들지 않으면 전국민 의료보험 갖고는 이런 뭐랄까 좀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지금은 전국민 의료보험을 갖고 어느 병원이나 다 가서 똑같이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영리병원이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민영보험을 통해서 이런 차등하는 그러니까 전국민 의료보험을 탈퇴한 병원이 존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이제 의료 민영화가 돼서 의료 민영화 병원에 좀 더 그 이 실력도 있고 그다음에 연봉도 좋게 받는 그런 의사직으로 의사들이 많이 몰리게 되죠. 그리고 이제 민영보험 쪽은 굉장히 그러니까 민영보험이 아니라 이런 그 전국민 의료보험의 커버리지 안에 들어가 있는 기존의 이 병의원들은 좀 뭐랄까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렇게 돼서 그 전국민 의료보험이 장기적으로는 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케어랩스에게 좋은 점은 케어랩스의 이러한 서비스들은 영리병원을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. 지금도 이제 성형병원이나 돈이 되는 의료 과목에 주로 서비스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케어랩스의 이런 그 보유 사업, 주력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런 의료 민영화 쪽에 그 지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바뀌거나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다가 최근 연말 들어서 다시 고개를 좀 쳐주고 있는 모습인데요. 전반적으로 케어랩스가 역삼동 본사 건물을 745억에 매각을 하고 올해 계약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빅베스를 통해서 그 옛날 과거 부실을 다 털어내면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하는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의료 민영화도 본격화가 되면 그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확실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.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이제 앞으로 반영이 되어 갈 가능성이 큽니다. 그리고 그 내년 2월 25일인가 그때 잔금이 500억 되는 돈이 잔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돈을 갖고 이제 케어랩스는 의료 민영화에 대비하는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.
그런 면에서 케어랩스에게는 그 지금 4분기 때가 중요한 이런 주가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놓는 그런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그 관심을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